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해서 그래프 그리기 한번 했었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형인데, 여러분들 그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기본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그래프 배워봤죠? 배워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넘어갈 게 뭐냐면 잠깐만 지난번에 배웠던 거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차 함수 있잖아. 1차 함수 요 1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1차 함수의 기본형은 y ax가 바로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y ax의 요게 1차 함수의 기본형인데, 요 기본형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요 a죠, a. 이 a가 어떻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x의 계수가 중요해.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면 2차 함수의 기본형도 똑같거든요. 차수만 1차에서 2차로 한 차수가 높아졌을 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1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이 a가 뭐를 뜻한다? 기울기를 뜻한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면 요거일 때 어떻다 하겠죠?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함수라 하겠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함수. 알겠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보통 이렇게 쓰죠? 향하는 직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거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했죠? 아래로 향하는 직선, 그래서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구분 없이 그걸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한다고 했죠?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 했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y축에 가깝다.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가깝다. 이해 갔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여러분들이 네 번째, 이 기본형은 여기다 0을 대입하잖아? 그럼 y 값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얘가 0 나오니까 y는 0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0,0을 지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바로 뭐다?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이 1차 함수의 기본형하고 똑같은데 차수가 어떻다? 하나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이다를 쓰고요. 당연히 여기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특별한 말 없으면 얘는 무조건 0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얘 당연히 0이 아닐 때 설명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x제곱의 계수 있잖아, a. 얘도 x의 계수 a가 있었죠? 요게 바로 우리는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고,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그리고 절대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원점 지나간다고 했죠? 자, 얘부터 설명해 줄게. 자, 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1차 함수하고 비교해보면 원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x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가 0 나오잖아. 그쵸? 0에 서로 어떻다? 대응관계지. 0,0. 그래서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함수예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 이거 뭐 0,0이죠? 꼭 써줄게. 원점 0,0을 지난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받을 게, 얘가 음수냐 양수냐 구분했잖아요. 최고차이 계수에 따라서. 맞죠? 여긴 최고차이 계수가 a잖아. 그래서 두 번째, a가 양수냐 아니면 a가 음수냐에 따라도 달라져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얘는 양수일 때는,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양수일 때는 지난번에 그래프 그린 적 있죠? 여러분들
잠깐만 표시해 줄게. 자, 봐. 여러분들, y는 x제곱의 그래프 할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이거 양수죠. 그쵸? 어떻게 했었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던 그 그래프 나왔어요? 요 이름을 뭐라고 했지? 포물선이라고 한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지금부터 알아두면 돼요. 이걸 우리는 2차 함수의 이 형태의 그래프는 1차 함수는 직선이지만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파란 걸로 그래프 그려주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얘랑 부호가 정반대죠.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위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물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때는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포물선 형태예요. 이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약속이니까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수학은 뭐다? 정의이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야.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다시 말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포물선이죠. 지난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세요. 양수일 때 이 기본형 포물선 2차 함수는 기본형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이거 아래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어떻게 하다?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래요. 알겠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 포물선이다. 볼록한 포물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봐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엔 절대값이 나왔죠? 그 세 번째. 이퀄 봐. 비교해보니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자,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얘를 2번이라고 3번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똑같잖아. 그쵸? 요게 4번이 요거 1번으로 올라갔을 뿐인 거고, 요거.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라고 써볼까? 네 번째. 절대값 a가 요거 똑같잖아. 요것이 클수록. 그죠? 1차 함수랑 완전 똑같잖아. 요거 개수가 클수록. 1차 함수니까 x의 개수가 중요한 거고 2차 함수니까 x제곱의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개수, 이 x제곱의 개수가 요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뭐지? 음수냐 양수냐 구분 없이 무조건 절대값이라는 크기를 말하는 거야. 숫자. 알겠죠? 클수록 어떻다? y축에 가까워지는데 똑같아요. y축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폭이 요 y축이 지나간다. 요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가 y축이 있어요. 그럼 얘가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야? 이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수록 폭이 포물선에 이렇게 쓸까? 포물선이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기본형의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다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면서 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려보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저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그려봤거든요. 자, 봅시다. 요거 하나를 두 개만 해볼게. 아니, 두 개, 여러 개 해볼게.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y는 x제곱 한번 해볼까? 이제 저번에 했었죠. 항상 몇 개? 점 3개 정도만 찍으면 좋다겠어.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가 1 나오죠.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0 대입하면 0 나와요. 자, 반드시 원점 지나간다겠지? 자, 봐볼까? 여기 써있죠. 이렇게. 반드시 원점을 지나간다 써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1,1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점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 1일 때이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 찍어주고요. 0,0은 여기 찍어주고요. 1일 때 다시 또 1 나오죠? 요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요걸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주면 된다겠어. 마이너스 2일 때는 4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더 찍어주면 좋죠. 마이너스 2일 때는 요렇게 되니까 여기 찍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도 4니까 요렇게 나타나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다 그려줘가지고 요걸 부드러운 곡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봐서 요렇게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바로 y 콜 x제곱이더라.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y는 이번에는 2x제곱 한번 그려볼까요? 2x제곱. 왜 그러냐면 여기 a 값이 절대값 a라고 있잖아. 그쵸? 함수 y 콜 ax의 제곱에서 이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제곱이죠? 1이죠? 그래서 2가 나오고요.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 나오죠. 기본 0이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여기 안 만났는데 밑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면 당연히 1 제곱하면 1이고 2 곱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2. 여기 파란 걸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다음에 1일 때도 역시 2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점 지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부드러운 곡선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는 4에다가 2 곱해주니까 8 나오죠. 그래서 쫙 꼭대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 거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란 얘기지. 이해 갔죠? 이게 바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되더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봐봐. 요 1보다는 이 x제곱의 개수가 1보다는 요 밑에 있는 게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폭이 더 좁아진 거야. 이렇게 폭이. y축에 가까워졌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저 또 봅시다. 요거에 개수가 반대되는, 부호가 반대되는 거 뭐 있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죠? 요거 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인데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오고요. 0을 대입하면 0 나오죠? 2를 대입하면 1 나와요. 마이너스 1. 그치? 요 2를 대면 1인데 요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찍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찍히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또 찍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너무 서운하니까 그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밑에 이렇게. 이거 좀 더 되니까 같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일 때 또 한 4 정도 이 정도 잡히겠죠? 이 정도.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얘가 뭐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더라. 그래서 이 x제곱하고 이 마이너스 x제곱하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완전 대칭이에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서로 대칭 관계예요. 이게 뭐라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x축으로 접었다 피면 데칼코마니 알죠? 이쪽으로 튀어나오면 밑으로 내려와요. 됐어요? 개수가 부호가 반대면 이거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의 또 x축 대칭은 뭐가 되냐?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그죠? 개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되는 게 바로 x축 대칭 관계다.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죠? 구분해서 마이너스 대입하면 1인데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2. 0을 대입하면 0. 당연하죠. 이거 기본 0이잖아. 그쵸? 기본 0은 원점을 지나간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찍어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파란 걸 또 그려볼까요? 대칭 관계니까. 요런 파란 것과 파란 거 서로 대칭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요. 1일 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1 때는 저 밑에 8 나오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폭이 좁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요 파란 게 뭐다? 여기 파란 게 뭐다?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다.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 같은 경우 이거보다 줄죠? 그러니까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가 갔어요? 여기 폭이 더 넓어지는 게 바로 요 1보다 작은 값. 알겠죠? 다시 말하면 x제곱의 개수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고 폭이 커지는 방법은 절대값, 이 제곱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파란 거는 파란 것끼리 x축 대칭 관계가 되는 거고 까만 건 까만 것끼리 x축 대칭 관계예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여기는 2x제곱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대칭 관계고 여기는 1x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대칭 관계구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참고로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마이너스 4까지 여기 하고 이 거리가 얼마 나와? 4칸 4칸이니까 8이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요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파란 것도 마찬가지야. 파란 거 여기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있죠. 여기. 여기 2칸, 여기 2칸, 4칸이잖아. 정확하게 가운데 반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 자르면 얘랑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이해가 같죠? 이런 식으로 대칭관계야. X축 대칭관계다.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마지막 써주면 이거 써주면 되겠다. 마지막이 아니라 정리해서 써주면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ax 제곱이죠? 이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관계다.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거 부호 반대면 대칭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자, 다음에 또 하나 볼까? 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 포물선 있잖아. 이 파란 거 볼까? 요렇게 포물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요 선 있죠?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요것을 X축에, 이렇게, 여기, 파란 거, 지금, 파란 거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렸을 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리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요. Y축이 정확하게 반이라는 거야. 이 거리랑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잡았을 때 얘랑 거리가 같아요. Y축이 반이란 얘기야.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반이 되게끔 하는 선이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냐? 포물선의 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의 축. 알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물선을 서로 정확하게 대칭으로 겹친단 말이야. 알겠죠? 얘도 데칼코마니 역할이야. 그래서 포물선의 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이건 우리 포물선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두 거리는 같다. 알겠죠? 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요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 잡읍시다. 좀 이따 설명할게. 다시 잡아봐. 자, y 콜 ax 제곱에서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y는 ax 제곱에서 기본형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간다. a가 양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그쵸? 이게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죠? 폭이 또 좁아진 거야.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 있지? x제곱의 계수가 서로 반대인 관계는 x제곱의 계수 있죠? 이게 서로 반대인 관계는 어떻다? x축에 대하여 대칭관계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역할. 됐습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 이 포물선을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물선의 축이라고 했어요. 맞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교과서 문제 바로바로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여기는 금방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잘 봐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Y축, 그 다음 이거를 X축 해서 금방 해줄게. 자, Y축, 이쪽에 X축. 자,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Y는 AX제곱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칭한 함수는 어떻게 쓴다고요? 파란 걸로 그려줄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함수가 뭐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함수는 서로 어떻다? x축 대칭 관계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수직일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항상 대칭이니까 거리가 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는 x축의 대칭이지만 포물선은 요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요거 써줄게. 요 이름이 뭐라고요? 요 포물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게 수직이고, 그리고 요게 서로 x축과 나란하겠죠? y축에 수직이면. 그래서 그럴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y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포물선 가운데 나누는 걸, 여기서는 y축이 되죠? 기본형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우리는 포물선의 꼭 알아두세요. 축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포물선의 축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더라.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 알겠죠? 꼭 알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이 있죠. 요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요게 포물선의 축이 있죠. 그죠? 이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만나는 점이지. 요 빨간 걸 해줄게. 요 만나는 점, 원점이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은 어느 점을 지나간다 하겠지? 원점을 지나간다 하겠죠? 이 기본형은 원점이 바로 원점을 지난다 하겠죠? 원점을 지난다. 아까 했어요. 그리고 이 원점이 바로 뭐다? 꼭지점이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요. 0,0 이게 됐습니까? 요 원점 지나가니까.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꼴, 다시 말하면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y축은 x가 0이잖아. 그쵸? 요걸 말하는 거거든. 요게 x고 얘가 y잖아. 그래서 x는 0입니다.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옆으로 그냥 따라 써줄게요. 이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x는 0. 이거 다시 말하면 y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축의 방정식을 쓰라고 했더니 y축은 안 돼요. 이때는 x는 0 이렇게 방정식꼴로 써야 돼요. 됐습니까? 이 직선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포물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y축이 선이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데칼코마니죠. 완전 정확하게. 그래서 포물선은 미리 참고로 또 알아두세요. 포물선은 뭐다? 선대칭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요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선대칭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자, 선대칭이라는 건 뭐다? 이 선에 대해서 접었다 폈다는 거야. 선으로 이 y축이잖아.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정확하게 겹친다고 했잖아. 요렇게 또 자르면은 이 거리 직각이라면 당연히 이 거리랑 이 거리 같은 거야.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함수 관계라든가 이차함수의 기본형은 모두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건 요거냐, 요거냐 또 달라지죠. 자, a값이 양수로서 아래로 볼록할 때는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 또 a값이 음수일 때 있죠. 개수가 우위로 볼록하잖아. 우위로 볼록할 때는 x가 증가하면 y값도 같이 증가. 이쪽은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천재교과서입니다. 역시 천재교과서 페이지 121쪽이에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 = x제곱의 그래프이다. 요겁니다. 그쵸?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페이지 121이에요. 자, 오른쪽 여기 x제곱이죠. 이거에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글씨로 넣었는데, 자, 여기 3이죠. 얘는 1이고 얘가 더 크죠. 크니까 좀 더 폭이 좁겠다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고, 그쵸? 기본형이지? 그러니까 꼭지점은 여기에 낼 거야.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0,0이네. 포물선의 축은 y축이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 뒤에서 또 하겠지만 지금 미리미리 봐두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요거 그림 그릴 때는 보통 순서상 2개 찍고 적당히 그림 그린다면 된다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넣으면 3 나오고요. 0을 대입하면 0 나오죠? 2를 대입하면 3 나와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면 요 정도. 1일 때도 3이죠? 서로 대칭이라고 했어.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면 좀 너무 이거 많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4, 3, 12. 여기 찍히네. 그러면 2 대입해서도 12 여기 찍히겠네. 금방 알아야죠? 왜? 이거 y축 대칭이라면서 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선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바로 y = 3x제곱 1번 문제가 풀이 해결된 거예요. 요거보다 폭이 훨씬 좁죠? 개수가 얘가 더 크니까. 그쵸? 그래서 폭이 좁아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 4분의 1. 1보다 4분의 1이 작죠? 그러니까 폭이 넓겠네.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파란 걸로 그려주면 얘는 또 써볼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가 돼서 약분돼서 1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죠? 그런 거 대입하지 마세요. 1은 4분의 1 좀 자르기 어렵잖아. 4분의 1이면 이만큼 될 텐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1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하세요. 0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기본 0이잖아. 0,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는 4, 1 나오죠. 아까 금방 말했죠? 이 분수 나올 때는 여러분들 1, 2, 3, 4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에 배수 개념을 넣어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정수꼴로 나오면 편하잖아. 알겠죠? 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수 개념을 좀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수 개념이 되니까 바로 씁시다. 마이너스 2일 때 1이죠? 여기 찍힙니다. 그 다음에 0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1이죠? 요렇게. 근데 너무 허전해. 그래서 4가 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했더니 4, 4, 16대에서 약분되니까 4가 나오죠? 당연히 4 넣었을 때도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4면 요 정도. 그 다음에 4일 때니까 요 정도. 똑같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죠? 문제 푸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요게 바로 2번이더라. 어때요? 계수값이 작으니까 폭이 요거 빨간색보다 훨씬 접어졌죠? 넓어졌죠? 이해 갑니까? 요런 것들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문제 풀기는 겁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니까 좋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론 건너뛰지 말고 차분하게 보고 여러분을 만들도록 하세요. 물어볼게요. 자, 이참수 있죠? 2번에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꼭지점. 기본형이잖아. 반드시 0,0을 지난다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0,0입니다. 여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축의 방정식. 아까 뭐라 했지? 축의 방정식은 이 포물선을 정확하게 대칭하는 선대칭이라고 했잖아. Y축이죠? 근데 Y축 하면 땡 하고 틀려요. 뭐라 했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퀄 등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붙어 있지. 그래서 Y축은 X가 0일 때잖아. X좌표가 0. 그래서 요거 X좌표를 읽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축의 방정식을 쓰세요. 그러면 꼭지점을 찾고 그 꼭지점에 X좌표 값을 써주면 돼요. X는 0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뭡니까? 꼭지점이 여기 기본형이지 그 0,0 나와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요. 역시 x 이퀄 0이죠. 꼭지점이 같으니까. 이거 둘 다 같은 얘기다. 알겠죠? 꼭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에 또 문제 봅시다. 자, 지금은 이제 페이지 123쪽입니다. 역시 천재 교과서입니다. 자, 1번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바로 나오죠? y 이퀄 마이너스 3x제곱을 요거를 주어졌어요. 지금 3x제곱이라고. 요걸 그리래요. 이걸 보고. 맞아요? 2차 함수를 이용하여 요거를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어떻다겠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죠? 부호 반대지? 그때는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은 안 돼요. 이거는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x축 대칭이야.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일 때 여기가 지금 현재 3 나왔잖아. 1일 때 3. 여기가.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1일 때 3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없죠. 그냥 쫙 위로 올라갔잖아. 0,0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쭉 보니까 넘진 않았죠. 여기가. 그쵸? 여러분도 넘지 않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상당히 뾰족한 형태가 나오죠.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y 이퀄 마이너스 3x제곱이다. 겁나게 쉽죠? 앞에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더럽지 않았다면 이게 뭔 얘기지 할 거라고. 알겠죠? 반드시 이론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 편해요. 그 다음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죠? 이 함수 요거로 같은데 지금 절대값은 같지만 부 반대지? 또 보래.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요거 분모가 2니까 2의 배수 개념을 생각하라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니까 요것 때요 2가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여기 나오겠네. 정확하게 대칭이잖아. 여기 2일 때 여기도 2 나올 거고요. 4 갖다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4 갖다 넣으면 4, 4, 16, 8 나오는데 넘어갔죠? 7, 8 요 정도 나오겠네. 딱. 그쵸? 얘도 여기 나올 거야. 그리고 얘도 여기 나올 거고. 4를 넣었을 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일 때 당연히 0 나오고 꼭지점 0,0이니까. 그래서 얘를 또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 관계다. 알겠죠? 요거의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꼭지점. 파란 것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얼마죠?
그렇죠. 0,0 지나가잖아. 0,0 지나가죠. 여기 기본형이고. 그래서 0,0. 축의 방정식은 얼마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그렇죠. x좌표 읽어주면 된다겠죠? x는 0. 알겠죠? 이 포물선의 축은 y축이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x = 0이고. 이해 갔죠? 자,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y = x제곱의 그래프이다. 요거에 나와 있어요. 위로 볼록하죠? 음수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아까 했었잖아.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고 절대값이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더 크죠? 4니까. 그죠? 그래서 폭이 좁을 거라고 얘보다. 그렇게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나오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4. 당연히 기본형이니까 0,0 나올 거고요. 1을 넣어주면 역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요 정도 찍히네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일 때 0일 때 0 나오고요. 이거 너무 허전하니까 2 갖다 넣어봐. 2는 4, 4, 4, 16. 이거 엄청 넘어가죠? 16이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2일 때 16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안쪽에서 요걸 향해 내려주면 돼요. 엄청 뾰족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죠? 2일 때 16이잖아. 다 밑에 있잖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다. 요게 바로 1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 얼마죠? 그렇죠. 0,0이죠? 기본형이잖아. 기본형은 꼭지점이 무조건 꼭지점 얼마라고요? 0,0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건 꼭 틀려요.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 축의 방정식은 얼마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이 포물선의 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니까 y축이라고 해서 틀린다고 했어요. 여기 나왔지. 꼭지점에서 x좌표 읽어주면 돼요. 왜? y축은 x좌표가 0일 때니까. 그래서 x는 0 이렇게 해서 등호가 있는 식을 써야 방정식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요거 그리래. 요거는 요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얘가 작죠. 그러니까 얘는 폭이 조금 널찍할 거라고. 그쵸? 또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지 말고요. 3 같은 거 대입하세요. 왜냐면 이거 배수 개념 같은 거 알겠죠? 3 나면 3, 3은 9.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요. 그쵸? 0 넣으면 당연히 0 나와요. 왜? 기본형이니까 꼭지점 0,0 나올 거야. 그 다음에 3 대입해보세요. 3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 3 나오죠. 마이너스 3.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요 정도 찍히네요. 그 다음에 0 나올 때 요거는 까만 걸로 찍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역시 3 나오죠? 이렇게. 0일 때 0 나오고요. 맞습니까? 6 같은 거 넣어버리면 36인데 엄청 뒤로 물러나가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36이 이쪽에서 12 정도 나오니까 거의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0부터 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6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12가 밑에 여기서 만날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6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알겠죠? 요게 바로 2번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얼마죠? 0,0. 축의 방정이 얼마다? 0. x는 0. 알겠죠? 이 둘 다 요거에 해당하더라.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또 문제 봅시다. 역시 천재교과서 125쪽입니다. 자, 봅시다. 다음 2차 함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쭉 있고요. 1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아래로 볼록한 거. 이때는 어떻게 하다? 그쵸. y a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이 a가 양수면 이런 형상 나타난다겠죠? 아래로 볼록한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얘 음수니까 아니고요. 얘 양수네. 그 정답은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갖는 2차 함수끼리 짝져버려요.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부호가 반대되는 거라겠죠? Y 요거 AX제곱 썼고 A가 양수든 음수 상관없이 자 요것이 바로 어떻다? X축 대칭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겠죠? 그렇죠. 부호가 개수의 부호가 바뀌면 된다겠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그러면 얘는 없죠. 마이너스 5분의 1은 플러스 5분의 1 없어. 마이너스 x니까 그냥 x제곱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마이너스
디귿과 리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거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죠? 절대값이 가장 큰 거라고 했어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있죠. 7. 미음번입니다. 그럼 그래프 폭이 가장 넓은 거 찾으래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요. 5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있죠? 4분의 1보다 얘가 더 작잖아. 그래서 기억번이 되더라. 알겠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 마이너스 3도 있는데요. 에이 절대값이라고 했잖아. 알겠죠?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금방금방 풀려요. 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쉬워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반드시 앞에 이론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오른쪽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 식을 찾아보세요. 자, 이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 양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고 음수는 위로 볼록한 형태야. 그래서 만약에 요 1, 2, 3, 4 중에서 요걸 찾으라 했더니 요거 y 이퀄 2x제곱은요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엉터리인 거죠? 아무 공부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양수일 때는 위로 아래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절대값의 계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겠죠. y축에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얘가 1번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이면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2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이 둘 중에서 위로 볼록한데 얘가 절대값이 크죠. 요 놈이 절대값이 크니까 폭이 좁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보니까 3번이죠. 얘가 3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풀 때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 풀려고만 하지 말고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끝났고요. 수고했습니다.